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실제 자소서 쓰기, 성격의 장단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된 것을 한번 보시면, 장점과 단점을 같은 분량으로 쓴다. 처음에 그랬죠? 학생들에게 성격의 장단점을 써보라 시키면 장점만 뻥땅 쓰고 단점은 그냥 아주 작게, 그러나 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인기도 누릴 수 있고 좋은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점과 단점을 같은 분량으로 잡고 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장점은 뭘 쓰는가? 나의 장점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장점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서 장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조직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점은 반드시 단점을 쓰고 고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례를 써야 합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피드백 해주는 자소서 강의 네이버TV 제공입니다. 자, 다음 장. 자, 다시 한번 아까 간략하게 한 것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 방식. 장점은 먼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선택합니다. 장점을 굉장히 나열을 해놓고 보면 그 장점에 대한 에피소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장점을 쓰는데, 장점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이 장점이다, 이를테면 뭐 책임감이 강하다, 무슨 사교성이 좋다, 또 임기응변력이 강하다, 여러 가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 장점으로 인해서 인정받았던 사건, 반드시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서 그러한 성향이 자신의 주변에 도움을 주었던 사건, 이런 것을 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되게 자기소개서의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장식을 해야죠. 자기 자신이 가진 장점이 입사해서 당신의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쓰는 걸로 장점이 마감이 되고, 단점은 단점을 반드시 쓰고 그 단점이 주는 문제점을 살펴야겠죠. 이건 간략하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례를 쓰는 겁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단점이 있습니다. 신도 단점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례를 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그 단점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입사 후에도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며 끝맺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 3차, 그러니까 시험 과정에서 단점을 많이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이 단점을 썼는데 너는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이 누구나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단점을 모르고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장점만 대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단점을 분명히 알고 그걸 고치려는 노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유익함을 끼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자, 이제 성격의 장단점에서 수업 중에 작성된 글을 하나 봅시다. 예문을 통해서 이제 봐야겠죠. 여기서 지금 이 학생은, 이거는 수업 중에 작성된 글인데요. 저의 장점은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으로, 이 장점으로 인해 저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기업인 두잇에서 현장 실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광점퍼 코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부품 조립하는 공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다고 느꼈으나 점점 어려워져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친구들보다 맡은 일을 더 빨리 처리하였으며, 또한 다른 파트의 실습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실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에피소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단점은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은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다니며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오히려 생각이 깊어져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아주 강조하려고 상당히 애쓰고 있죠. 자,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사실 성격의 장단점은 어떤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소서에서 결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 지금 단점을 갖다가 아주 고치려는 노력을 구체화한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업 중에 작성된 글인데, 이 학생이 누군지 저는 지금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 학생은 굉장히 활발한 그 과의 과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활달하게 변한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글을 보면 이러한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 안의 겁쟁이와 안녕. 자, 소제목은 단점을 고치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도록 소제목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내성적인 탓인지 남들 앞에 서고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별로 없었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늘 부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방송실에서 글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짧은 글을 읽는데 긴장한 탓인지 버벅대며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걸 보고 놀렸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느꼈고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을 자주 읽고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생각이 날 때마다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저는 남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겨 저도 모르게 유머스러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었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단점이었던 저는 남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친해지는 것이 저의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긴 글인데 어느 정도 글을 글자 수가 허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상당히 진정성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이거는
2015년도에 금호타이에 합격한 학생 글입니다. 자, 강점, 끈기 있게 성과를 창출해내는 능력. 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점과 약점을 쓰는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강점과 약점을 반반씩 써라. 그리고 반드시 강점은 소제목을 달고 쓰되, 약점은 네가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이 학생은 그걸 충실하게 지킨 이런 글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강점, 끈기 있게 성과를 창출해내는 능력. 좋죠? 조직이나 어떤 데서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죠. 누구보다 자신 있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저의 큰 장점입니다. 자, 일단 이 학생은 자기가 끈기를 얘기하고 싶어 하죠. 이 하나를 넣어서 거기다 하는 에피소드로 이제는 마감을 할 겁니다. 횟수 초과로 더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학과 성적 1등에게만 주어지는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 작은 요약 쪽지를 만들어 남은 시간마다 꾸준히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 2등을 하여 성적장학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14등에서 2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끈기 있는 근무 태도를 갖춰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골고루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나중에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잘 들어가 있죠. 짧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끈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약점을 봅시다.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함, 이것이 약점인데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업무 효율성 관점에서 판단해서 극복하겠습니다. 자, 약점을 쓰고 그것의 극복 방법까지 쓴다고 한다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저의 약점은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업시간 때 제출해야 할 3D 모델링 작품을 다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들의 도움 요청과 전공 관련 질문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상황이 많아 저의 시간이 자주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시 타인의 부탁을 업무, 비업무로 구분해서 업무와 관련된 부탁을 해오면 업무 효율성 관점에서 부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주 잘 들어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잘된 완결된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자, 가급적 피해야 할 단점. 자, 제가 아주 이 강의 시작할 때부터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고 할 때 단점으로 내성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내성적인 것은 비사교적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협업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독불장군이나 외골수라는 말도 가급적 피해야겠다. 이것은 내성적인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의지를 가졌거나 습관으로 굳어진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성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거든 그보다 조금 약한 과묵한 편이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게 좋고, 외골수적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이 강한 편이다는 식으로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